자식 넷을 시험한 아버지. 시골 마을회관에는 아침부터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두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던 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마을이 산업단지 부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순간 마을회관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제 우리도 보상받는 겁니까?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70이 넘은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장이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땅이 제일 넓어서 보상금도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믿기 어려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 보상금 40억 원. 노인은 종이를 천천히 접어 윗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자식 넷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자. 그날 밤 노인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약봉지를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상금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첫째가 아닌 막내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만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서울에 도착한 아버지는 가장 먼저 막내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막내딸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가운 기색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골집이 많이 낡아서 수리를 좀 해야겠다. 한 보름 정도만 내 집에서 신세를 질 수 있겠냐? 막내딸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실 안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왔어? 막내딸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막내딸은 난처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애들도 크고 집도 좁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부탁 하나만 더 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집 수리하려면 돈이 조금 부족하구나.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 집만 고치면 바로 갚마. 막내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대출 갚느라 정말 여유가 없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괜히 부담 줘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천천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막내딸은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다. 아직 세 사람이 더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막내 아들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막내딸 집을 나온 아버지는 한참 동안 버스를 타고 막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막내 아들이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아버지는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잠시 차 한 잔이 놓인 뒤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골집이 너무 낡아서 수리를 해야겠다. 한 보름만 여기서 신세를 지면 안 되겠냐? 막내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거실 건너편에 있는 아내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고 방도 모자랍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것도 어쩔 수 없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부탁 하나만 더 하자. 말씀하세요. 집 수리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막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대출도 많아서 100만 원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알았다. 괜히 부담만 줬구나. 막내 아들은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선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둘째는 다를까? 그렇게 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둘째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버스를 타고 둘째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둘째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골집이 많이 낡아서 수리를 해야겠다. 한 보름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되겠냐? 둘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꾸만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표정을 짓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낮은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당신 무슨 생각이야? 며칠만 계신다잖아. 며칠이 한 달 되고 한 달이 1년 되는 거 몰라? 그래도 아버지인데. 안 돼.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 잠시 후 둘째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나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챈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 안 해도 된다. 둘째 아들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마다 사정은 있는 거니까. 잠시 뒤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 하나만 부탁하자. 말씀하세요. 집 수리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둘째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 나온 둘째 아들은 끝내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꼭 쥔 채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문이 열려 있기를 바랐는데. 잠시 걸음을 멈춘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아버지의 발걸음은 30해 전 제 손으로 키워낸 양아들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아버지는 양아들이 사는 동네 버스 정류장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발밑에 내려놓은 채 한참 동안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친자식 넷도 아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친자식도 나를 외면했는데 양아들이라고 다를까? 괜히 왔다가 마지막 희망까지 잃으면 그땐 정말 갈 곳이 없는데. 아버지는 몇 번이나 일어나 버스 정류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작업복 차림에 공구 가방을 든 한 남자가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양아들이었습니다. 양아들은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려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들고 있던 공구 가방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양아들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아버지의 손부터 덥석 잡았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버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양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미리 전화라도 하셨어야죠.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그는 망설임 없이 여행 가방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합시다. 집사람도 아버님 오시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며느리는 따뜻한 수건을 건네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신세를 좀 지려고 왔다. 양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신세라는 말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여기가 아버지 집입니다. 며느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은 손님이 아니세요.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아들은 아무 말 없이 출근했고 며느리는 아버지 약 챙겨 드시라며 따뜻한 물을 내왔습니다. 둘째 날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님, 산책 다녀오실까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시는 생선구이 해드릴게요. 셋째 날에도 두 사람의 마음은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는 모습도 눈치를 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마당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사람의 마음은 하루 이틀이면 다 드러나는 법이다. 이제야 내 마지막 가족을 찾았구나. 아버지는 주머니 속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두를 불러야겠다. 아버지는 양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식아, 너는 내 아들이 되어준 지 30년이구나.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남으로 대한 적이 없구나. 친자식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이어주는 것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선비스토리였습니다.